아내에게 보낸 편지 속에 그는 담배 은박지에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캔버스도 물감도 살 수 없었으니까요. 그 그림이 지금 수십억 원에 팔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 종이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문구점에 가서 편지지를 사겠죠. 하지만 그 편지지 한 장조차 살 돈이 없다면요. 이중섭은 담배 은박지를 펼쳤습니다. 그 얇고 구겨진 은박지 위에 송곳으로 긁어가며 아내와 아이들을 그렸습니다. 그리움을 새겼습니다. 사랑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은박지를 일본에 있는 가족에게 붙였습니다. 오늘날 그 은박지 그림들은 한국 근현대 미술의 가장 소중한 유산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이중섭이라는 이름은 한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있는 동안 세상은 그에게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오늘 고요한 캔버스에서는 천재화가 이중섭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그림만큼이나 뜨겁고 그의 삶만큼이나 가슴 아팠던 한 인간의 진짜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1916년) 평안남도 평원군 이중섭은 비교적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손은 늘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담벼락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아이였죠. 그의 재능을 알아본 것은 오산학교의 임용련 선생님이었습니다. 임용련은 미국 예일대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돌아온 당대 최고의 미술 교육자였습니다. 그는 어린 이중섭의 그림을 보자마자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는 다르다고. 임용련의 가르침 아래 이중섭의 재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1936년 20살의 이중섭은 일본 도쿄로 유학을 떠납니다. 도쿄 문화학원에서 이중섭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만났습니다. 야수파, 표현주의, 입체파, 당시 유럽에서 불어온 혁명적인 예술사조들이 그의 감수성과 만나 화학적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양 미술을 그대로 흡수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자신만의 무언가를 더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정서였습니다. 그의 그림 속 소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억압받는 민족의 울분이었고 꺾이지 않는 생명력이었습니다. 식민지 청년이 캔버스 위에서 터뜨린 조용한 저항이었죠. 그리고 도쿄에서 이중섭은 또 하나의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야마모토 마사코.
일본인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도쿄 문화학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마사코는 이중섭의 그림에 먼저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다른 어떤 학생에게서도 볼 수 없는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이중섭 역시 마사코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편지를 썼고 그 편지 속에는 늘 그림이 함께였습니다. 일본인 여성과 조선인 남성의 사랑. 당시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마사코의 집안에서는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마사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중섭이라는 사람 자체를, 그의 예술을, 그의 영혼을 사랑했으니까요. 1945년 해방 이후 마사코는 모든 것을 버리고 조선으로 건너왔습니다. 부모의 반대도, 언어의 장벽도, 낯선 땅에 대한 두려움도 그녀를 막지 못했습니다. 원산에서 두 사람은 결혼했고 마사코는 이남덕이라는 한국 이름을 얻었습니다. 두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중섭은 생애 가장 빛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너무 짧았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중섭의 가족은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원산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제주로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집도, 그림도, 안정도. 하지만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제주 서귀포에서의 1년은 이중섭에게 생애 마지막 온기였습니다. 서귀포 시절 이중섭은 가난 속에서도 그림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개를 잡고 물고기와 놀고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들을 그렸습니다. 지금도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그림들이 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1952년 이중섭은 결국 가족을 일본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부산으로 올라온 후 생활은 더욱 극한으로 치달았고 두 아들은 영양실조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이중섭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아내의 손을 잡고 부두에서 배를 떠나보냈습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재회는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가려면 돈이 필요했고 그림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중섭의 삶은 가족을 향한 처절한 그리움의 기록이었습니다. 가족과 헤어진 이중섭에게 남은 것은 붓과 그리움 뿐이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사면 은박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송곳이나 못으로 긁어가며 그림을 새겼습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 물고기와 함께 헤엄치는 장면, 가족이 함께 모여
묻는 그 순간들을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그들이 곁에 있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 은박지 그림들을 편지에 넣어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아내 이남덕은 평생 그 편지들을 간직했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뒤 세상에 공개된 그 은박지 그림들은 보는 이의 마음을 저미게 만들었습니다. 캔버스도 물감도 없었던 화가가 담배 은박지에 새긴 사랑, 이것이 이중섭이었습니다. 1953년 이중섭은 생애 단 한 번의 가족 방문 기회를 얻었습니다. 일본에서 열흘, 고작 열흘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껴안고 아내의 손을 잡고 그 열흘을 온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혼자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영영 만나지 못했습니다. (1955년) 이중섭은 서울 미도파 화랑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의 생애 첫 번째이자 마지막 개인전이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관람객들은 그의 그림 앞에서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언론은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이중섭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전시는 이중섭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림은 팔렸지만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생활을 이어갔지만 정신적 충격은 이미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 가난에 대한 절망, 세상에 대한 좌절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중섭은 밥을 먹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음식을 가져다 줘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붓도 점점 잡지 않았습니다. 그를 평생 살아있게 했던 그 뜨거운 불꽃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1956년 9월 6일) 이중섭은 서울 서대문 적십자병원에서 홀로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40살, 간염과 영양실조였습니다. 임종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단 한 점의 그림도 없었습니다. 사망 당시 그의 전 재산은 단돈 몇백 원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죽은 뒤에야 위대함을 인정받았듯 이중섭 역시 세상을 떠난 뒤에야 진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그의 그림은 수십억 원에 거래되고 그의 이름은 한국 미술사에서 가장 빛나는 별로 기록됩니다. 담배 은박지에 새긴 그 작은 그림들은 국가 문화재급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중섭의 삶에서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림의 가격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붓을 들었던 그 마음.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배가 고파도, 추워도, 외로워도 그림을 놓지 않았던 그 집념. 담배 은박지 한 장에도 온 우주를 담아낼 수 있었던 그 사랑. 이중섭의 삶은 묻습니다. 당신에게 그토록 간절한 것이 있냐고. 아무것도 없어도 계속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냐고. 어쩌면 그 질문이 오늘 이 영상을 본 당신에게 남겨진 가장 소중한 선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요한 캔버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